봅시다. 오늘은 실수에 대한 대소관계에 대해서 볼 거야. 그래서 오늘은 실수의 대소관계와 그리고 뒤쪽 부분에 있는 무리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면 실수의 단원의 마무리가 돼.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연산에 대한 계산을 할 거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대소관계에서는 무리수도 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한번 좀 봐봐봐. 어떤 것을 볼 거냐면 이 부분 봐봐. 오른쪽에 있는 점이 왼쪽에 있는 점보다 크다. 그죠? 그러니까 수직선을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거야. 따라서 무리수에도 당연히 양수, 음수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수에 대한 대수관계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이게 가장 핵심이야. 두 수 중에 누가 큰지가 궁금해? 그럼 빼보는 거야. 뺐을 때 양수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앞에 게 큰 거고, 뺐더니 0이 나왔어. 그렇다면 두 놈은 같은 것이 됐을 거고, 뺐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뒤에 게 더 큰 것이 됐겠지. 그죠? 이러한 성질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빼어지지가 않아. 루트끼리는 동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빼어지지가 않는다면 제곱해서 빼서도 괜찮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성질도 배웠었죠? 0에서부터 A가 B 사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얘를 제곱했을 때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 물론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따라서 양수인 경우에는 양쪽을 제곱을 해서 빼어도 같은 결과물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양수였어. 그럼 A제곱에서 B제곱을 뺐더니 0보다 커. 그렇다면 당연히 A가 큰 거고, A제곱에서 B제곱을 뺐더니 0이 나왔어. 그렇다면 A랑 B랑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 A제곱에서 B제곱을 뺐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렇다면 B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봅시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부등호를 적당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인데, 루트 6 플러스 1이랑 3이야. 한번 보십시다. 루트 6과 플러스 1, 이것과 지금 3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두 수를 한번 빼보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니? 루트 6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지. 뺐더니. 그렇다면 루트 6이 크니 2가 크니? 루트 6이 더 커. 따라서 얘는 양수가 된 거야. 그럼 이 결과물이 양수라는 얘기는 두 수를 뺐을 때 양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앞에 게 큰 거죠. 다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루트 7 플러스 3에서 루트 8 플러스 3을 마찬가지 빼볼 거야. 대신 다항식을 뺄 거니까 반드시 괄호를 치고, 그럼 식을 정리해 주시면 루트 7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3. 그럼 식을 정리하고 나면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8이 생겨. 잠깐만, 루트 7이 큰가 루트 8이 큰가? 루트 8이 커. 따라서 루트 8이 크다는 얘기는 뒤에 수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 숫자는 음수가 됐을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뺐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렇다면 두 수를 뺐을 때 음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누가 더 큰 거야? 뒤에 숫자가 더 큰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좋았어. 하나만 좀 더 해봅시다. 4번 문제만 좀 조금 더 볼게요. 4번 문제를 봐보죠. 마찬가지 3 루트 3에서 루트 10 루트 3을 빼본 거야. 알겠지? 그럼 그 결과물은 3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동류항 정리하고 나면 3 루트 10이야. 잠깐만, 3이 큰가 루트 10이 큰가? 루트 10이 커. 따라서 이 숫자의 뺄셈은, 두 수의 뺄셈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따라서 두 놈을 뺐더니 결과물이 음수가 나왔어? 그렇다면 뒤에 숫자가 더 큰 것이 됐겠죠. 따라서 대소관계는 다음처럼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어서
네. 지금 필수 문제 7번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지금?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죠. 네, 잠깐 다시 이어서 잠깐 좀 볼게요. 봐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빼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좀 뭔가 다른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것이냐면, 봐봐. 제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같은 이런 수직선 상에 보시면, 여기에 뭐 0도 있을 거고, 1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뭐 3도 있을 거야. 근데 0이라는 크기는 뭐랑 똑같아? 루트 0이랑 똑같을 거고, 1은 루트 1이랑 똑같을 거고, 루트 2와, 루트 2, 루트 4와, 루트 9와 똑같을 거야. 각각의 숫자들은. 맞니? 따라서, 특히 요 부분 있죠? 루트 1이니까 루트 2와 루트 3 같은 숫자는 대략 1점 얼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물론 루트 3이 더 크겠죠. 2와 3 사이에는 루트 5라든가 루트 6, 루트 7, 루트 8 이런 숫자들은 2점 얼마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쵸? 딱 2는 아니야. 2보다 더 큰 숫자가 됐겠죠. 이것을 짐작해봐서 1번을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잠깐만. 루트 6은 2보다 조금 더 큰 놈 아니야? 2.35 세모? 그럼 거기다 더하기를 했으면 너의 크기는, 전체 크기는 3.35 세모 아니야? 따라서 네가 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루트 2도 마찬가지. 그냥 1이 아니라 1에서 조금 더 뺀 거죠. 5를 기준으로 해서. 5에서 만약에 1만 딱 뺐다면 4가 될 텐데 조금 .35세모만큼을 5에서 더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쭈그러들었겠지. 따라서 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옆에도 마찬가지. 3번도 양쪽에 똑같이 3, 3씩을 더했어. 근데 루트 7과 루트 8을 비교해보면 루트 8이 더 큰 건 확실하잖아. 그러면 큰 놈한테 3을 똑같이 더한 거니까 뭐 그래도 계속 크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뺐어. 그런데 3하고 루트 10을 비교해보면 루트 10이 더 크잖아. 그렇다면 큰 숫자에다가 똑같은 수를 뺀 거니까 여전히 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여기 7-1번을 방금 했었던 방법으로 직접 빼는 것이 아니라 추론하는 방법으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잠깐 보죠. 그럼 이제 1번서부터 잠깐 보면 루트 7은 2점 얼마야? 맞니? 거기에서 빼기 5를 했으니까 얘는 요걸 이렇게 생각해 볼까? 얘는 2 플러스 0.35세모에서 5를 뺀 거야. 맞니? 그렇다면 이 숫자는 0.35세모는 여전히 남을 것이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또는 2하고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있는데 거기에 0.35세모가 더 더해지는 거죠. 이해될까요? 다시 루트 7은 2.35세모야. 그럼 2.35세모는 2에다가 0.35세모를 더한 거야. 그치? 근데 거기에서 5를 뺐어. 그렇다면 이 두 수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왔을 거고 0.35세모니까 이 두 수를 비교해 본다면 마이너스 3은 똑같이 있잖아.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3은 똑같이 있는데 0.35세모가 조금 더 있죠. 그래서 이 숫자가 크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3이 더 크지 않아요? 아니죠. 여긴 지금 더하기잖아. 다시 봐봐. 지금 루트 7 마이너스 이 숫자 있죠. 이 숫자가 지금 2 플러스 0.35세모에 더하기 5를 한 거라고. 알겠지? 마이너스만요. 마이너스 5를 하게 되면 2하고 마이너스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왔을 거고 더하기 0.35세모만큼이 더 붙어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얘는 수직선상으로 비교해 본다면 0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이 있을 텐데 이 마이너스 3보다 0.35세모 아주 조금만큼 더 이쪽으로 와 있는 거죠. 0.35세모만큼 더 커졌으니까 플러스가 된 거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 숫자와 마이너스 3을 비교해 본다면
이 숫자와 마이너스 3을 비교해 본다면 이 숫자가 더 큰 거죠. 따라서 지금은 얘가 더 큰 거죠. 루트 7 마이너스 5가. 이해될까요? 2번도 마찬가지. 루트 8은 대략 얼마야? 2.35세모죠. 맞습니까? 이것을 서로 뺐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0.35세모를 더 뺐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5보다는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을 거라고. 따라서 이 숫자는 얘가 더 큰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될 수 있을까요? 지금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뺀 게 더 낫지. 그냥 지금 이 문제라면 저도 그냥 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수의 연산에 대한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지금 요 숫자의 의미는 수직선을 잠깐 살펴볼까요? 수직선을 보시면 0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8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루트 8 2.35세모만큼을 왼쪽으로 가란 얘기야. 맞죠? 그렇다면 한 칸, 두 칸에서 0.35세모만큼 조금 더 가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8은 바로 여기 정도에 위치하고 있을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5와 비교해 본다면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얘가 더 큰 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물론 그냥 빼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3번은 양쪽에 4 플러스가 똑같이 있죠. 맞니? 따라서 루트 10과 루트 11을 비교해 봤을 때 루트 11이 더 큰데 큰 수와 작은 수에 똑같이 4씩 더했으니까 여전히 부도 방향은 바뀌지 않았겠죠. 이해될까요? 루트 13과 루트 13이 있어. 똑같이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루트 15면 이 4라는 숫자와 루트 15를 보면 4가 더 크죠. 그럼 똑같은 크기가 있었을 텐데 루트 13이라는 크기가 있었을 텐데 훨씬 더 많이 뺐고 얘는 조금 뺐단 말이야. 이해되니? 따라서 남아있는 이 흰색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뺄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어림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저는 지금 그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시험 볼 때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적절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7-2번도 좀 이따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잠깐 봅시다. 결국엔 이거야. 어떠한 숫자든지 간에 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런데 이 소수 부분에 대한 약속은 항상 0에서부터 1까지라고 생각을 할 거야. 다시 어떠한 수든지 간에 얘가 무리수든 유리수든지 간에 실수라면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는데 소수 부분에 대한 기준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3.2가 있어. 좀 더 크게 해볼게. 예를 들어서 3.2가 있어. 그렇다면 이 숫자는 3하고 0.2로 쪼개질 수 있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3이 정수 부분이고 0.2가 소수 부분이죠. 이해될까요? 5가 있어. 5는 5 더하기 0이잖아. 그럼 정수 부분은 5인 거고 소수 부분은 0인 거죠. 이해될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루트 2. 야, 루트 2는 정수 부분은 그래 정수 부분은 알겠어. 왜냐면 얘가 1.35세모잖아. 그치? 따라서 정수 부분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소수 부분을 0.35세모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건 추측이니까 0.35세모는 추측이잖아. 그쵸? 정확한 크기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수 부분을 알 때 소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기는 이 소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얘를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수 부분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됐을 테니까 따라서 루트 2의 소수 부분은 지금처럼 루트 2라는 전체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것으로 이해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어떤 수든지 간에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일 텐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겠다는 거야. 소수 부분은 이항을 시켜서 n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소수 부분은 전체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것이라고 생각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직접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잠깐 봅시다. 5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제곱수? 이거 뭐야? 4죠, 4. 제곱수가 뭐야?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런 숫자잖아. 1, 4, 9, 16 이런 숫자들. 맞니? 이런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제곱수야. 뭐니? 5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4. 아, 너 4. 근데 여기서 4는 왜 물어본 거야? 5는 1에서부터 4에서부터 9까지 숫자잖아. 그치? 맞니? 아, 니은은 뭐야? 니은은 9죠, 9. 그렇다면 5는 4에서부터 9까지니까 5는 4에서부터 9까지니까 양쪽에 똑같이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루트 4는 2, 루트 9는 3이니까 얘의 정수 부분은 2가 되겠다. 따라서 루트 5는 2 플러스 소수 부분이 됐을 텐데 소수 부분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루트 5 마이너스 2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잘 하고 있었어. 왜냐면 이미 우리가 수직선에서 2하고 3은 루트 4와 루트 9니까 이 사이에 루트 5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었잖아. 그치? 그것을 지금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확인한 것 뿐이야. 지금 이 초록색으로 가로친 이 부분을 쫓아가지 않아도 괜찮아. 정수 부분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어떠한 수든지 간에 실수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정수 부분은 추론을 하는 거야. 짐작해 보는 거죠. 그리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전체 실수에서 그 정수 부분을 뺄 것이다 라는 얘기야. 한번 해보자. 루트 6을 봐봐. 루트 6의 정수 부분 추론해 봐봐. 얼마겠니? 한 2쯤 되는 거죠. 그렇죠?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소수 부분은? 루트 6 마이너스 2라는 거야. 다시 루트 10도 마찬가지. 정수 부분은 얼마였을까? 3이야.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으니까. 소수 부분은? 루트 10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괜찮니?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해볼까? 2 플러스 루트 3이야. 마찬가지 정수 부분 짐작해 봐야 돼. 정수 부분 짐작해 봐봐. 얼마였을까? 루트 3이 1점 얼마였으니까 3점 얼마 때? 3이었겠다. 따라서 소수 부분은 전체 숫자인 2 플러스 루트 3에서 3을 빼는 거죠. 따라서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괜찮니? 네. 루트 3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랑 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쓸 때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루트 2도 요건 좀 조심하게 봐야 돼.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봐봐. 얘 정수 부분은 얼마였을까? 5 마이너스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3. 루트 2가 그냥
1점 얼마라고 해서 가장 많은 오답은 4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4가 아니지. 1을 정확하게 빼면 4지만 1보다 조금 더 큰 수를 뺐으니까 이 숫자는 3점 모시기가 됐을 거라고. 그렇죠? 따라서 정수 부분은 3. 그렇다면 소수 부분은 5-루트2에서 3을 빼는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2-루트2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처럼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인데요. 지금서부터는 26페이지까지를 빨리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네, 알림장 한번 적어볼까요? 알림장. 알림장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어디니? 그래서 오늘이 12월 29일인가요? 12월 29일 개념편은 32페이지까지 유형편은 따로 없습니다. 미리 해두시면 좋겠죠. 그런데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있어요. 열매. 아니 그 유형 개념편이 2번 단원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곱근에 대한 계산을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